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변호사로 일하면서 제가 시빌 리티게이션도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15,000불 미만의 이제 그러니까 민사 소송을 하고 싶으실 경우, 민사 클레임을 하고 싶으실 경우 이루어지는 스몰 클레임즈 코트에 대해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오시는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정말 소액 가지고 많이 마음이 상하시고 서로 간에 이제 계약서 분쟁이나 예를 들면 뭐 집 고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분쟁이 있으셔서 저한테 많이 오십니다. 제가 보면은 15,000불 미만이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분인 경우에는 이거를 굳이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실 이유가 있으신가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프로시저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스몰 클레임즈 코트는 이제 말이 스몰 클레임즈 코트지 주리스딕션상 관할권상 매지스트레이트 코트라고 해요. 그 매지스트레이트 코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오늘은 민사 소송 스몰 클레임즈 코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15,000불이라고 했잖아요. 이 15,000불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15,001불일 경우에 15,002불일 경우에는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다음 코트인 스테이트 코트나 스피리어 코트로 바로 클레임을 하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스몰 클레임즈 코트에서는 Statement of Claim이라고 써 있어요. 이 Statement of Claim은 폼은요, 이제 스몰 클레임즈 코트, 귀넷 카운티 스몰 매지스트레이트 코트 여기에 가시면 그 폼의 양식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폼을 보시면요, 일단 위에는 내 인포메이션과 상대방의 인포메이션을 적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빈 칸에다가 어떤 일이 있는지 간략하게 적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 아래에는 금액에 내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클레이먼트의 금액을 대해서 적고요. 그 마지막 아래에는 여기 서머니라고 그랬어요. 소환장이라고 하죠. 이게 원래는 이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몰 클레임즈 코트다 보니까 여기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만 작성해서 55불을 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접수를 시키면 거기에서 Statement of Claim을 받아줍니다. 요거랑 별개로요,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내가 소송을 했다고 해서 접수를 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접수를 받고 나서 이 소장이 송달이 되어야 돼요. 피고소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요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방법, 혹은 거기에서 이 피고소인이 사는 거주에 18살 이상의 같은 거주인이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전달해 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요. 만약에 피고소인이 그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그 행위를 거부한다면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대체적으로 셰리프가 하고요. 50불을 이제 엑스트라로 지급하면 요거를 해주니까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날 가셔서 접수를 시키시면 그것까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그 폼이 다시 내 집에 돌아옵니다. 전달이 되었다, 전달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몇 번 더 트라이 하시거나 아니면 그때는 그 사설 탐정이나 분들을 고용하셔서 이거를 전달해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되면 30일 안에 피고소인은 30일 안에 고소인의 고소장에 대해서 앤서를 해야 돼요. 답을 해야 돼요. 30일이 안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디폴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한국말이 벌썩이라고 하더라고요. 디폴트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피고소인이 이제 재판을 포기한 거죠. 다만 30일이 지나도 15일간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거를 이제 디폴트를 오픈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엑스트라 피를 내야 됩니다. 유효한 기간은 45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엑스트라 머니를 내지 않으실 거면 30일 안에 답을 하셔야 되고요. 답을 하실 때는 간단히 답하셔도 돼요. 그냥 뭐 나는 동의합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하신 다음에 우리 코트에다가 그거를 접수시키면 되고요. 그 스몰 클레임즈 코트는요, 아무래도 피플스 코트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재판장이라고 하는데 재판장에 간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지 않고요. 그냥 가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귀넷 카운티 같은 경우는요, 요청을 하시면 무조건 한인 통역사를 대동해줘요. 불러줍니다. 다만 너무 장황하게 하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너무 두서없이 뒤죽박죽 된다면 판사도
많은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빨리빨리 진행하시라고 이제 압박을 줄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간단히,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설명한다는 식으로 아주 간단히, 당황하지 않게 그렇게 간단히 정리하셔서 그 정리한 부분에 내가 어떤 것들을 증명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증명 서류들을 같이 개동하셔서 그 증명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일단은 그 가지고 오신 서류들을 상대방에게 일단 다 보여주셔야 돼요. 일단 서로가 다 쉐어하고 이거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하고자 할 때는 되도록이면 원본을 가져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든 조지아에서 모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요, 증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룰이 있습니다. 51%만 증명합니다. 이렇게 저울을 두고 내가 상대방과 내 쪽에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고 51%의 저울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러면 내가 증명한 걸로 쳐줍니다. 굉장히 낮은 레벨이죠. 그거 생각하셔서 내가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서류들이 있으시면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항상 미디에이션, 그러니까 중재라는 절차를 합니다. 가시면요, 일단은 그 판사가 중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중재를 해라라고 알려줘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재판 결과가 이제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오늘 와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이제 미디에이터가 거기 상소가 있거든요. 카운티에서 고용된 미디에이터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다른 방에 들어가셔서 이 미디에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일으킬 수 있고 잘 끝나게 할 수 있으면 그 미디에이션을 공짜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런 스몰 클레임스 코트를 가지 않으셔도 저도 이제 서티파이드 된 미디에이션을 하거든요. 제가 미디에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를 굳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15,000원보다 훨씬 더 소액이고 변호사비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신다면 저 같은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변호사 없이 저는 이제 중립적인 포지션에 있고 중재를 하는 미디에이션을 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스몰 클레임스 코트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분쟁은 조용히 잘 끝나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이제 그 조용히 잘 끝내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감정이 들어가셔서 이것을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고민하신다면 그 금액이 15,000불 미만이실 때는 이렇게 스몰 클레임 코트를 통해서 본인의 클레임을 진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